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진행하고 있는 소마 50일입니다. 오늘도 영화 하나를 보고 와서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자, 성스러운 검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좀 낯설고 뭐 그렇게 지금 흥행이 잘 되는 영화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작품성 위주의 작품이니까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 포스터를 메인 포스터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성스러운 검이라는 영화가. 이 영화 좀 낯선데 일단 중동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 영화제를 가도 제일 인기가 좀 없는 게 이 중동 지방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에요. 성스러운 거미의 경우에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이제 생전의 영화들의 경우에는 뭐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영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중동 영화가 아닙니다. 제작을 배경은 이란이 배경인데 제작은 덴마크, 뭐 독일, 뭐 자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덴마크, 독일, 뭐 프랑스 등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배경은 이란이에요. 자, 일단은 영화를 잠깐 보시면 아이고. 자, 일단 이 영화 그 개요부터 보면 이제 이 영화는 덴마크,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화라고 나와 있죠. 사실 현재 지금도 이란에서는 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은 히잡 시위로 정치적 탄압이 굉장히 심한 상태죠. 뭐 유명 인사들도 잡아다가 뭐 투옥을 시키고 뭐 사형 선고도 내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정치적 탄압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영화의 감독인 알리 아바시의 경우에도 이 알리 아바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국적은 태어나기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영화 공부를 덴마크에서 했고 그 덴마크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리 아비아시 감독이 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히잡 시위를 갖다가 지난 이란 역사의 50년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좀 반칙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향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해외 평단은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리 아바시의 영화 중에서 이 영화 사실 뭐 이 감독의 모든 영화들이 크게 인기를 끌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경계선이란 영화가 일단은 이 트롤이라고 하는 이상 존재, 그러니까 인간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영화를 통해서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 성스러운 검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칸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이 영화가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은 촬영은 그 배경 자체는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슈하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이란의 이맘 레자 성지라고 있는데 그 여기가 지금 이 영화에도 배경에 등장하는 지금 이제 구글맵에 나와 있는 마슈하드의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막은 뭐 저도 뭐 검색해봐야 되는데 이란이 여기 있으면 이 북부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이란의 주요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337만 명이 살고 있는 대형 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2000년대 초반에 이 사이드 하네이라는 사람이 약 16명의 매춘부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16명의 매춘부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모티브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사형당했는데 이 홀리 스파이더라고 하는 영화가 이 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거미살인마라고 하는 이름을 불렸어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을 살해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 이제 차도르로 그들이 이제 입고 있는 차도를 가지고 이제 몸을 다 묶어가지고 몸을 싸매가지고 꽁꽁 묶어버렸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그 살인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법의 처벌을 받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는 그런 설정을 빼버렸는데 그 여성들을 살해하기 전에 이제 뭐 성행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론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사실 매춘부를 살인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극렬파들, 이 근본주의자들의 경우에 지지를 오히려 받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좀 쟁점을 좀 달리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외를 했는데 영화에서도 살인범이 이제 그 자신의 무슨 종교적
캐치프레이즈, 이 성질을 더럽히는 매춘부들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과 달리 그 내면의 악마들, 그러니까 이제 자신 부인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살해한 대상물을 보고 흥분을 더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말하는 우리가 그 변태살인마들의 성격을 마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속성 안에서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일부 그 근본주의적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이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아주 통찰하고 있는 그런 좀 그 여성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좀 그 실제로 벌어진 사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좀 픽션적인 설정들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자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주인공이고요. 영화에선 스릴러적인 요소, 범인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르적으로는 연쇄살인범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만 장르적으로는 그 쾌감이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갑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민과 라델의 결혼, 뭐 이별 같은 그런 이란 영화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회 자체가 답답하고 있는 사회인데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비틀어서 여성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관점에서 좀 더 패브를 더 드러내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홀리 스파이더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범인이 이 배우가 연기하신 분이야. 이 얼굴, 이 포스터의 인물이 범인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플롯상으로는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화의 이제 줄거리고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지금 카페트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 사건에 살해된 그 여성들을 갖다가 이제 카페트로 묶어버리거나 이런 그 아마 범인의 이미지로 바라보는 매춘부에 대한 관점,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만, 희생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이미지의 표상을 갖다가 포스터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영화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이 모토바이를 타고 밤거리 좀 꽤 묘사됩니다. 이 거리 자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네, 실제로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 등장하는 인물은 희생자, 첫 번째로 희생되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이제 거리 여성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현장들을 이제 그대로 다이렉트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흔들리는 카메라 그대로 찍고서 들고 찍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현장성을 굉장히 부과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매춘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아편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리의 여성이고 하층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자기 자식에게 이제 돈을 벌러 나가기 전에 자고 있으면 이제 깨어나기 전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인사하고 나가죠. 그리고 처음에는 제시되지 않는 누군가에게 끌려와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고향 출신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 이 여주인공이 이 마을로 들어오는 장면으로 또 이제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열립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결국 영화는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이 이 거리에 도착했다가 결국은 떠나는 걸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한 장면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여지는 그런 비디오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면서 만났던 인터뷰한 대상들을 만나 찍었는데 그 범인의 아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잔혹한 측면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도덕주의로 꽁꽁 싸매가지고 결국은 모든 여성들을 얽매우고 그걸 부도덕이라고 하는 명분을 통해서 희생시키려는 그런 속성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크게 봤을 때 3분의 2 정도의 얘기, 이제 반반 정도의 이제 그 관점이 있는 거죠. 여성 주인공의 관점, 그 다음에 범인의 관점,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재판 얘기로 나갑니다. 이 재판 이야기가 사실은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영화에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우리들의 관객의 입장에서는 범인이 누군지도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범인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력 자체가 되게 무능합니다. 관심도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과학 수사 같은 게 거의 되어 있지 않아. 2000년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증거 채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출귀물한 상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경찰들이 거의 뭐 그 주변에 갈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층민들이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여기자는 영화 중반부 이후에 그걸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취재해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 잠입 수사를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경찰들의 고압적인 태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범인은 지역 언론사에다가 자신의 그 시체를 묻은 곳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범행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알리고 그것이 이슈가 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 그 살인범들이 갖고 있는 영웅주의 심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마슈아드라는 도시에 이 여성이 등장하는데, 첫 장면부터 일단은 아까 그 희생자의 모습이 먼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희생자의 모습이 나오고 이 여성이 그 투숙을 하는 과정에서의 답답함들이 먼저 드러납니다. 여자 기자이기 때문에 만나서 언급되는 얘기가 이제 이 사람이 일종의 가해자, 성추행의 대상자로부터 가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돼서 일단 언론사에서 위기를 겪었던 내용들이 언급되거나, 그 다음에 미혼 여성이 낯선 지역에서 호텔에 투숙하려고 하니까 뭐 방이 없다 그러는 얘기를 당한다든가, 그러니까 기자라는 신분을 밝혀야지만 괜찮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당한다든가 하는 식의 어이없는 일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잡을 쓰는 것 자체가, 안에서 히잡을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일종의 자기 방어막이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결국은 관점 자체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경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란 혁명 다시 호메이니의 초상이 이제 뒤에 걸려 있고, 경찰력이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합니다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 경찰 역시도 나중에 한 장면에서 이 여기자에게 매춘부와 다를 것 없다는 식으로 여성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맞담배를 같이 핀다든가 이제 도덕적 품행을 깎아내리면서 이 여성을 갖다 마치 일종의 성추행을 하기 위한 직전까지의 시도를 하기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들인데,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경찰에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성의 경우에도.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할 이 범인은 이 거리를 다니고 있고요. 영화에서 또 공들여서 묘사하고 있는 게 이 범인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가족이 부재했던 어떤 요일에 여성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일종의 도덕 집행자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80년대에 전쟁에 참여를 했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600이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거기서 살아 들어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쉬워해요. 자기가 성전에서 희생당하지 않았던, 순교자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종교적인 도구마, 종교적 도덕률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을 영웅시하고 있는 거죠.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통탄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너는 뭐 이제 그런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냥 뭐 우리들은 그 신이 정해주는 일인데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무감을 잘 가지고 있고 엇나가는 순간이 있긴 합니다. 피크닉 장면에서 보면 이 자신의 가부장적인 측면들을 드러내면서 폭력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만, 보통 뭐 물론 그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긴 해요. 뭐 아주 안전하게 안정적인 모습이긴 아닙니다만, 대체로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남자는. 그러니까 뭐 이 배우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인상의 순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 보면 이제 포커싱 아웃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 신에 대한 이런 얘기들, 이런 광신적인 측면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뭐 이 사람이 특별하게 광신도라고 말하기 어렵게, 광신도죠. 사실 종교의 이름을 명분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사꾼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자기를 이제 하찮게 여기게 되니까 일종의 자신이 자경단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자인데 이 사람을 뒤쫓는 이 사람 유일하게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존재일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여성이라고 하지만 이 살인자의 여성 그 부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남편 그리고 부도덕한 여성을 살해한 것이 뭐가 문제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동네 사람들도 이 남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반면에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기자로서 객관적인 이성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남성을 보고 영화 한 장면에서 식당에서 이 아편 중독자이자 매춘부였던 여성이 위기를 겪고 이제 하니까 이제 너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그 여성은 임신 상태였다는 게 밝혀집니다만 그 여성을 도우면서 그 얼굴을 만났던 여성이 나중에 희생자가 되는 것도 이 여성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잠입 취재를 하게 되면서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범인이 이 여성에게 자기가 운이 좋아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연히 전문직 여성이지만 똑같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이제 그 범인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매춘부로서 일종의 위장을 한 거잖아요. 그 위장상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차이점을 두고 있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가깝스러운 그런 이란 사회의 현실이 매우 이 영화 속에 정치적인 측면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매우 정치적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법정 자체가 물론 실제 범인이 이제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 사형 집행이 되기까지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계속 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법정의 태도라든가 주변 환경의 여론이라든가 이 남자의 살인 행위 무려 16명이나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이 손이 뻗어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남자를 마치 순교자대가 된 듯이 이 메말랐던 땅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자 두 가지의 의미일 수 있는데 감옥에 갇히자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 범인은 자신이 마치 이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어떻게 보면 징벌의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함인데 어쨌든 범인은 자신이 마치 순교자로서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처럼 받아들이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스러운 검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런 답답한 부분들을 이 인물들의 묘사를 통해 가지고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하겠습니다. 영화는 보통 이 사이즈의 포맷으로 촬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길게 와이드 포맷으로 촬영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인물의 묘사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상황들 그리고 이 광신도로서의 이 남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이 평범할 수 있었던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을 하고요. 살인 장면들을 임팩트 있거나 스릴 있게 일부러 구성하지 않았어요. 되게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그냥 단순화해서 찍습니다. 그렇게 막 뭐 고어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거의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살인이라고 하는 것들로 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영화의 후반부의 사형 장면의 이제 스틸인데요. 이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범인에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일종의 회유를 합니다. 너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범인은 또 그걸 믿어요. 그리고 믿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형벌 중에 태형도 있었는데 태형 장면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과연 사형 당할까라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를 인해서 아마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둘 수는 없었겠죠. 형벌의 책이라고 하는 그 형벌의 형태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안심시켰던 이 남자를 결국 희생시키는 정치적인 그런 의식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 이 결국은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걸 벌어지는 거는 이 전에 연쇄살인범을 다룬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본주의적인 사회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과시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보여지는데 이 이란의 연쇄살인범은 굉장히 그 종교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란 사회 특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일부러 실제로는 그런 어떤 내용들보다도 조금 더 정책 함의들을 좀 담아내가지고 여성을 혐오하는 거죠. 그 거리에 나왔던 여성을 도덕적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여성에 대한 징벌로서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도덕적 판단력. 그러니까 실제 맨 앞장면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 여성이 궁핍한 삶 속에서 떠밀려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의 뭐 매춘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물론 그 대부분의 도덕적인 걸 강조하는 국가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점점 더 확신범화돼 가요. 후반부로 갈수록. 법정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순교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주목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그 끔찍한 장면으로 마무리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영화가 뭐 그 장면이 끔찍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아들이 나와서 이 그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했던 것들을 영웅시하고 그것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묘사할 때 데리고 와서 연습하는 게 이제 자기의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 누워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살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자가 이제 겪고 있는 것처럼 이 여성도 뭐 고학력일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오인이라든가 자신의 이제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희생당한 여성들과 같이 희생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현재 이란의 모습인 거죠. 이란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 경우도 원래는 일본의 그 이란에서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만, 이제 뭐 그 성 관련 비디오가 유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망명 생활을 거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그 뭐야 여러 가지 영화 일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주연 배우가 이탈하면서 이 역할을 맡게 돼서 심지어 아카데미 깐네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 살인범 역할을 한 배우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지금 이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지금 감독의 경우에는 이 성스러운 검이라는 영화가 마치 그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라는 그 이슬람 쪽에서 봤을 때 신성 모독의 죄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의 비판까지 들을 정도라고 하니까 뭐 이란 내 상황은 물론이고 이 창작자들에 대한 위협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좀 그 심각한 현실을 꽤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서적으로 한국의 관객에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란의 세계에 대해서, 이란이 당도하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80년대 한국의 현실들을 그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겠지만,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훨씬 좀 더 답답해 빠져 있는 그런 이란의 현실을 매우 냉철하고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은 그 세계를 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스러운 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저는 소마 50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